여도는 존재의 숲에 있습니다. 지금부터 정말 오랜만에 알랭 바디우에 대한 강의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디우는 어떤 이유에서 들레즈의 존재론을 파시즘으로 규정했는가 라고 하는 상당히 긴 제목인데, 여러분, 파시즘은 철학적으로 또따리떼 전체성이라는 개념과 연결될 수 있겠죠. 그죠? 정치인들이 왜 파시즘을 이용하여 자기의 권력을 견고히 하는지 아십니까? 양쪽에 싸움을 붙이든지 아니면 다른 쪽으로 눈을 돌릴 때, 그죠? 자기 자신의 정치력에 사람들이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면서 다른 쪽에 관심을 돌리는, 양쪽에 싸움을 붙여놓고 어떻게 보면은 정치적 어부지리를 얻으려고 하는 이런 거. 나치가 1차 세계대전에서 독일이 빚을 많이 지게 되니까 그거 갚아줄게 하면서 이용하다가 나중에는 유대인 문제로 국민들의 눈을 돌렸죠. 이런 것들이 전부 다가 최초의 출발에 대한 어떤 교의나 신조, 정치적 신조로부터 변질되면서 나타나는 거야. 그죠? 파시즘은 어떤 혁명 정신, 프랑스 혁명, 레닌 혁명, 중국 혁명, 미국 혁명, 이란 혁명, 이런 모든, 그리스도교도 혁명이에요. 불교도 혁명이에요. 쉽게 말하면 붓다가 깨달음을 얻은 그 순간부터, 그죠? 어떻게 보면 불교적 혁명이 일어난 거예요.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에서 부활한 그리스도를 만난 것 역시도 혁명적 사건이야. 그리스도교에서는. 그러니까 혁명은 어디에서나 일어날 수 있는, 그죠? 그런 사건이야. 에벤느멍이라고. 그런데 이런 혁명에 충실하느냐, 혁명 정신에 충실하지 않느냐, 여기에 따라서 인간 동물이 되느냐, 혁명적 주체가 되느냐가 갈라지는 거예요. 바디우가 존재와 사건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도는 이미 존재와 사건이라고 하는 바디우의 사유에서 가장 중요한 저작이죠. 그죠? 그것을 3편이나 1시간짜리 강의를 해놨고요. 오늘 4번째 바디우 강의를 하는데, 바디우는 1997년도에 들류즈, 라클라메흐, 들레트, 그러니까 존재의 함성, 존재의 외침이라고 하는 들레즈에 대한 책을 씁니다. 그리고 2006년도에, 그죠? 로직 끝에 몽드, 세계들의 논리들이라고 하는 책인데, 이거는 레트의 레벤느먼, 그러니까 존재와 사건 2권으로 나온 책이야. 2번째 작품으로. 그게 바로 로직 끝에 몽드, 세계들의 논리들이라고 하는 작품이에요. 이 2권에서
바디우는 들레즈의 존재론을 파시즘이라고 공격해. 사실은 이 두 사람은 파리 8대학이 68 좌파 혁명으로부터 세워지는데, 예도TV 애청자 중에는 거기에 유학하는 분이 두 분 있어요. 예도와 개인적으로 페북을 통하여 또 서신을 교환하기도 하고 하는데, 지금은 좀 바쁜 것 같아요. 응? 두 학생이 지금 석박사 과정에서 공부하고 있는데요. 응원을 보냅니다. 68 혁명 때에 뱅센리의 파리 8대학이 세워져. 그런데 거기에 철학과 주임 교수로 미셸 푸코가 가장 먼저, 그죠? 교수가. 푸코가 들레즈와 바디우를 다 불러요. 심지어 랑시에르까지 부르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바디우는 파리 8대학교 동료죠, 들레즈가. 그죠? 두 사람이 가끔 한 번씩 정치적 견해의 차이 때문에, 철학적 차이 때문에 어떻게 보면 대립을 하고 갈등을 일으키고 하는데, 들레즈가 세상을 떠나고 몇 년 뒤에 이제 들레즈에 대한 책을 저술을 하면서 들레즈의 존재론을 공격해. 그게 바로 들레즈 존재의 함성, 존재의 외침. 근데 존재론을 공격한다라는 거. 존재론 하면은 20세기에 누가 떠올라요, 여러분? 당연히 하이데거죠. 그죠? 당연히 하이데거인데, 포스트 모더니즘 담론에서 존재론을 공격한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기존 질서를 옹호하는 것에 대하여 반대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현 상태를 축복하고 현재의 상태에 대하여 만족하고 거기에 감사하고, 이게 이제 종교가 그런 것들을 많이 하죠. 그죠? 그렇게 되면 지금 기존 질서로부터 배제된 자들에 대한 어떤 고려는 무시되게 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 철학에서는 이 존재론을 공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레비나스는 전체성과 무한, 그죠? 또 딸리때 앵피니에서 하이데거의 존재론을 공격합니다. 재밌죠, 그죠? 예도의 클래스가 나오는 강의입니다, 이거 역시. 하이데거의 존재론은 르멤무, 동일자를 문제로 삼지 않고 타자와의 관계를 동일자 안에 묶어놓는, 기존 질서를 옹호하는, 배제된 타자들을 생각하지 않는, 그래서 현 상태, 사물의 현 상태를 긍정하는, 원튼 원하지 않든 그런 철학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 이게 이제 레비나스에 대한 레비나스가 하이데거에 대한 비판. 이미 예도가 레비나스 강의를 9개나 해놨어요. 9개나. 거기 저 참조하셔요. 요약이. 그리고 스피노자도 공격해. 스피노자는 자유를 이야기해요. 그런데 스피노자의 일자의 존재론 역시도 슬픔과 기쁨의 존재론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존재의 기쁨의 외침, 그죠? 거기에 대하여 반대하는 거예요. 아니, 기쁨과 슬픔의 존재로는 인간사를 기쁨,
존재의 힘을 증대시키는 쪽으로 나가는, 기쁨에 참여해야 된다는데, 이렇게 되면 타자의 현 상태를, 그죠? 기존 질서에 맞춰야 되는, 스피노자의 일자의 존재론에 맞춰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든 존재론을 거부하고 레비나스는 타자의 타자성을 사유하는 그런 윤리학을 이야기하게 됐던 거예요. 이걸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렇다 그러면 하이데거의 존재론과는 많은 차이를 보이는, 그러한, 다시 말하면 자기의 존재론을 베르그송과 니체, 그 다음에 스피노자에게 의존하는 이 잠재성의 존재론이라고 말할 수 있어. 이 들레즈의 존재론을 왜 파시즘적이라고 해요? 전체주의의 특징을 갖고 있는 파시즘. 이렇게 되면 혁명적 주체는, 그죠? 죽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왜? 모든 주체들은 이 존재론으로 포섭돼 버리고, 이 존재론의 기존 질서, 현 상태를 축복하는, 현 상태를 기뻐하는, 그리고 현 상태의 어떤 그러한 구조에, 그죠? 복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철학이 돼버리는,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 하이데거의 존재론과 다른, 다시 말하면 존재자의 존재를 존재 자체로, 그죠? 초월화시키는 이 하이데거, 하이데거의 철학과는 다르게도 잠재성으로 초월화시키는 그런 들레즈의 존재, 그죠? 들레즈는 하이데거처럼 그렇게 나가지 않아요. 존재론, 철저히 들레즈의 존재론은 잠재성의 존재론, 이거를 트랑성던스, 앵베르세, 역전된, 전도된 초월성이라 그래요. 왜 그런지 봅시다. 존재의 문제를 가장 세밀하게 다룬 작품이, 예도가 볼 때는 들레즈의 차이와 반복, 사건의 개념을,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존재의 함성에 다 나타납니다. 여러분, 나타나고 2006년도에 출간된 존재와 사건 2권 세계들의 논리들이라는 그 작품에도 나타나. 그러니까 들레즈한테서 존재 개념이 가장 탁월하게 표현된 게 차이와 반복이요, 사건 개념, 에벤느먼, 에트허 개념은 차이와 반복, 사건 개념이 이접, 분리 접속을 통하여 다른 사건들에 열려져서 계속 접속해 나가는, 그러나 이런 사건들은 유일한 사건으로서 일자의 존재론의 엉뚜라고 하는, 하나의 모든 것, 일자의 존재론에 묶인다라고 하는 그런 사유가 나타나는 게 의미의 논리야. 그런데 이런 것들은 가타리와의 저술들에도 또 나타나요. 탄령토화를 이야기하지만 거기에는 마치 자본주의 욕망의 노마드를 이야기하지만 그 구조를 벗어나기가 어려워. 마치 기존 질서를 옹호하는 듯한 그런 존재론을 이야기하고 있어. 그 점에서 레비나스가 하이데거를 공격한 것처럼, 그죠? 들레즈 역시도 일자 전체로
자기의 존재를 묻는 그런 이야기들을 자주 해요. 차이와 반복에서 모든 사물들은 그죠? 존재의 일의성 안에서 나타나. 모든 사물들에는 맥에 없는 존재가 함께 현존하고 있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마지막에 나타나는 물방울, 목소리, 그 다음에 존재자에 대한 마치 하이데거를 연상시키는 거죠. 무수한 물방울들이 모여서 대양을 이루고, 그죠? 여기서 대양이 존재지 뭐. 무수한 물방울은 하이데거한테 가면은 존재자고, 무수한 목소리들이 하나의 목소리로 통합돼. 여기서 하나의 목소리가 존재지. 무수한 존재자들이 하나의 존재의 아우성으로 나타나. 이런 것들이 이제 차이와 반복에 나타나. 이게 존재의 일의성인 거예요. 아무리 들레즈한테서 그 잠재성이, 그죠? 변화와 생성에 열려 있고, 접속과 분리에 열려 있고, 아무리 리좀 개념이 이러한 특징을 갖고 있는 잠재성을 이야기한다고 하더라도, 거대하게 보면은, 거시적으로 보면, 들레즈의 철학 역시도 하이데거예요. 그러니까 바디우가 봤을 때는 레비나스가 하이데거를 공격한 그런 존재론이 숨어 있다라는 거예요. 자본주의의 분열증을 이야기하면서 현 상태를 벗어나기가 어려운, 현 상태를 인정하는 듯한 그런 엄청난 구조의 개념, 존재의 개념,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나타나고 있어요. 의미의 논리에서도 사건들은 뭐예요? 사건들은 이접을 통하여 끊임없이 변화와 생성에 열려 있고, 그죠? 상호 침투하면서, 이게 이제 베르그송한테 영향이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 세계의 존재자들을 통합하는, 그죠? 잠재적인 것으로서 나타난다. 그게 사물들은 다양해. 존재자도 다양해. 근데 이런 다양한 것은 말해질 때는 언제나 일의적 존재 개념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전체성이 전도된 초월성. 그러니까 초월성을 존재자의 존재로 묻는다기보다는 이 세계의 존재자들이 생성 변화하는 잠재태로서 이야기하는 그런 초월성, 내재적 초월성, 이걸 역전된, 전도된 초월성이라고 바디우는 공격해버려요. 이 특징이 바로 파시즘적 냄새를 풍긴다. 정말 재미있죠, 여러분. 그래서 이게 이제 포스트 모던 담론에서, 그죠? 지적은 조금 벗어나지만 이 바디우가 바로 주체 개념을 살리는 유일한 철학자예요. 어떻게 보면 이 시제는 바디우한테서 살아나. 바디우는 혁명적 사건, 진리 사건, 이게 마치 이제 예도가 이미 바디우와 하이데거의 존재론을 비교하면서도 강의를 해놨어요. 그것도 참조하셔요. 벌써 2년이 다 돼가, 2년이. 그러니까 바디우한테서는 이 진리 사건이 나타날 때 주체가 형성돼요. 그럼 주체가 아닌 인간은 뭐냐? 인간 동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체는 인간 동물에다가
진리 사건에 충실할 수 있는 이 피델리테라고 하는 이 개념이 매우 중요한데요. 어떤 혁명적 진리가 나타나고 그 진리에 충실한 인간만이 인간 동물의 영역을 벗어나서 취재, 드디어 주체가 되는 거예요. 그게 주체는 진리 담론의 뭐예요? 사건으로서 발생하는, 요거는 이제 하이데거의 에얼 아이크니스 개념과 쉐행 개념과 같이 가는 거예요. 그죠? 하이데거한테서 하이데거를 상당히 많이 연구했겠죠. 그죠? 그 하이데거 안 하면 안 돼요. 포스트 모던도 그렇고 오늘날도 그래요. 예도가 볼 때는 바디우와 들레즈가 가장 철학적인 포스트 모던 담론을 형성합니다. 이 주체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바디우를 포스트 모던에서 벗어난 포스트 구조주의자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어. 지적하고 친하잖아, 그죠? 이 혁명적 주체는 사건과 관계다. 그러니까 이러한 들레즈의 잠재적 역전될 초월성으로서의 이 잠재태는, 그죠? 어떻게 보면 일자 전체와 묶이게 되고, 그리고 아무리 거기서 변화와 생성을 이야기하는 흉적인 그러한 분산을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존재론적 일자로 묶여지는 특징이 있다라. 이렇게 되면 거기에서 배제된 자들에 대한, 그죠? 그러한 정치 철학은 무시될 가능성이, 기존 질서를 옹호하는 듯한 그러한 담론에 참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철학이 되어버리는 거야. 이걸 거부하는 거야. 이걸. 그러니까 바디우의 철학에서 이 혁명적 주체로서 나타난 사건으로서 일어난 진리 담론에 충실한 그런 주체, 그죠? 그러니까 어떤 지도자의 전체주의에 휘말린 국민들은 뭐야? 취재가 아닌 거예요. 다시 말하면 레닌의 혁명에 참여했던 주체는 주체일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점점, 그죠? 점점 도그마화되어서 스탈린으로 갔어요. 거기에서 이 최초 혁명의 정신, 마르크스의 정신은 점점 교리화되어 버렸어요. 중국의 문화혁명도 그래요. 이 바디우는 어떻게 보면은 이 중국 공산주의에 대하여 상당히, 그죠? 많은 연구도 하고 참여하기도 하고 그런 마르크스주의자인데, 어찌되었건 이 혁명적 주체는 마르크스의 주체가 아니에요. 상당히 개인적이고 주체적이고 모든 객관화를 거부하는 주체예요. 그러니까 프롤레타리아의 계급과 부르조아의 계급으로서 객관화시키면서 거기에 참여하는 그러한 혁명적 주체가 아닌 거야. 그러면 시대에 뒤떨어진 거죠. 그런 주체를 바디우는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도그마화된, 그죠? 그래서 최초에 일어난 사건 개념, 그죠? 사건의 진리 개념으로부터 그 충실도에서 피델리테로부터 점점 멀어진 이 주체는 주체가 아닌 거야. 주체는 언제나 피델리테와 함께 가는 거야. 그게 바울을 통하여 이미 바울 이전에, 그죠?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 이것도 바디우가 그리스도교에 대하여 쓴 책에서 나타나는 거야. 이미 예도가 철학적 신학 강의에 묶어놨어. 이것도 다 한 강의예요, 이미.
그러고 보면 바디우에 대한 강의가 분류별로 이렇게 해놔서 그렇지 상당히 많네. 6, 7개 되는 것 같아. 오늘 거 빼고 참조하셔요, 전부 다. 그러니까 바디우에게 주체는 사건적 진리. 그러니까 지식의 객관화를 말하는 게 아니야. 진리 담론은 어떤 움직이는 조건이 있어야 되고 그게 역사적 상황이야. 그 상황에서 그 진리가 적용되는 사건으로서 일어날 때 그러니까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그 이전에 이스라엘에서 일어났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제자들의 어떤 부활의 목격 뭐 이런 걸 다 그 전에 있었죠. 그래서 바울이 그리스도교를 예수를 막 핍박하다가 이제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한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야. 역사적 예수를 본 적은 없어. 그런데 거기서 만나서 진리 사건이 일어났죠. 그 뒤에 거기에 충실한 자들이 성령의 운동과 더불어서 함께 어떤 진리 사건으로서의 그런 혁명이 일어났죠. 그죠? 거기서 담론이 형성됐죠. 그 진리에 충실한 주체들이 점점 형성됐겠죠. 그죠? 그게 사도들의 모임일 수도 있고 그 뒤에 끊임없이 많은 주체들이 바울을 따르는 주체들이 형성됐단 말이야. 그리고 나서 그리스도교가 로마의 어떤 콘스탄틴 황제로부터 국교화가 일어나잖아. 몇 세기 뒤에. 그 뒤에 이제 중세로 가게 되면서 이 피델리떼가 점점 더 어떻게 됐어? 변질된 거야. 그러니까 바디우한테서 보면은 그 최초의 진리 담론에 참여했던, 진리 사건에 참여함으로써 나타났던, 충실했던 그 주체들은 다시 인간 동물이 돼버려. 그러니까 마르크스의 부르조아 계급과 프롤레타리아 계급으로 나누는 이러한 어떻게 보면 이것도 하나로 그냥 나눈 거야, 사회를. 이런 집단적 객관성을 거부하는 거야. 이 주체는 끊임없이 개인으로서, 그죠? 진리 사건에 충실한 주체인 거야. 이게 모여서 또 다중이 될 수 있겠죠. 그죠? 이런 점이 마르크스랑 또 차이가 나. 이런 철학을 갖고 있는 바디우가 볼 때에 둘레즈의 존재로는 파시즘 냄새가 날 수밖에 없어. 그래서 공격을 하거든. 네가 말하는 바디우의 관점에서 네가 말하는 잠재성, 그 다음에 변화 생성, 분리 접속, 그리고 사물들의 사건으로서 나타나는 일의적 존재, 일자, 전체성, 이런 것들은 아무리 변화에 열려 있고 생성해가고 단절을 통한 접속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탄력토화를 이야기하고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하나의 동등한 존재로 통합될 수밖에 없는 그런 철학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 말이야. 이렇게 되면 거기에 나타난 주체들은 자기도 모르게 그 존재론으로 포섭될 수밖에 없는 그런, 아무리 니체를 통하여 베르그송적인 이런 잠재적 연속체를 변형시켰다 하더라도 그 힘의 존재론 역시도
기존 질서에 힘을 가진 자들의 구조의 힘, 논리의 힘, 제도의 힘에, 그죠? 복속될 수밖에 없는 그런 철학을 너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냐. 아, 이런 거야. 여러분들, 누가 잡든 거죠. 정치인들의 이 전체주의에 속으면 절대 안 돼. 파시즘은 이탈리아와 독일에서만 일어난 게 아니에요. 지금도 정치인들은 써먹고 있어요. 지금도 파시즘적 사고를 통하여 정치적 어부지리를 얻으려고 하는 발언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여기에 속으면 절대 안 돼요. 파시즘은 그죠? 국민들을 취하게 만들고 국민에게 마약을 먹이는 거예요. 거기에서 집단 무의식을 통하여 폭력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걸 20세기의 서구가 얼마나 많이 경험했어요, 여러분. 지금도 일어나요. 어떤 지도자가 이 집단과 이 집단의 싸움을 붙일 때 그게 파시즘이에요. 그걸 통하여 정치적 어부지리를 얻는 거야. 그리고 어떤 발언을 통하여 계속해서 집단을 자극한다든지 이런 것도 존재론적 파시즘에 들어가요. 눈을 딴 데로 돌리고 기존 질서를 옹호하는 그런 발언들이란 거야. 이런 것들이 전부 다가 우리나라 언론은 저널리즘을 잃어버린 지 오래됐죠. 저널리즘은 어떤 사건을 그대로 받아 쓰는 게 아니에요. 해석하고 비판을 통하여, 그죠? 언론은 말하는 거예요. 앵무새가 돼갖고 어떤 사건을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보다 보면은 어떤 장면을 보여주잖아, 그죠? 그게 이미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언론에 놀아나지 않는 국민, 그죠? 매우 중요하겠죠. 저급한 언론을 가진 국가는 불행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것들도 많이 달라졌어. 그러니까 철학이 이런 것들의 눈을 뜨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철학이 고도로 발달한 그러한 나라의 국민들은 거죠. 쉽게 썩지 않아요. 또 헛소리하고 앉아. 그러니까 언론과 정치는 함께 가는 거예요. 언론의 수준을 봐봐요. 나는 예도는 뭐가 그렇다 이런 얘기는 하지 않겠어요. 예를 들면 어떤 기사가 나왔어. 그 기사에 주제를 봐봐. 이미 해석한 거예요. 어떤 장면을 보여준다는 거는 이미 그걸 바라보는 자로 하여금 집단적 파시즘을 일으키게 하는. 자본주의는 돈과 같이 가요. 이거 무시할 수 없어요. 그죠? 돈과 같이 가잖아. 돈을 주는 게 기존 질서의 주인이야.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그럼 언론도 거기에 춤추느냐 아니냐를 잘 봐야 되는 거죠. 먹고 살게 해주는 게 누구냐는 거예요. 광고를 주고 그게 누구냐는 거예요. 거기에 따라서 언론이 그냥 받아쓰기를 한다? 거기에 국민이 놀아난다? 악순환은 계속되는 거지. 파시즘이요. 무슨 20세기 초반에 초중반에 이탈리아와 독일에서 일어났다. 아니요, 지금도 일어나. 이런 거를 통하여 뻑큐를 날릴 수 있는 국민 정도는 돼야 돼. 윈스턴 처칠이 국민의 수준, 그 국민은 그 수준에 맞는 지도자를 얻는다고 그랬어요. 저는 여기에 반대합니다.
우리 국민의 수준은, 지적 수준은 그래도 지금의 정치적 수준보다는 높은 것 같아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당연히 예도 TV를 보는 분들은 또 다른 수준을 갖고 있겠죠.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요. 정말 그래요? 국민의 수준은 많이 높아졌는데, 그죠? 여러분들 발언하는 것 봐봐, 정치인. 이게 뭐 삼류, 무슨 잡지인지, 질문하는 거. 꼬리에 꼬리를 물어. 국민한테 관심 없어요. 그냥 자극적인 거 내보내갖고, 많이 이렇게 뭐 보게 만드는 이런 거. 여기에 춤추지 마십시오.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를 봐봐. 거기에 국민의 어떤 정책이 어디에 나타나? 발언의 정책을 갖고 싸우는 경우를 본 적이 있나요, 여러분? 거의 다가 자극적인, 사적인 사생활 갖고 이야기하고, 그거 뭐 통해갖고 또 뭐, 저 사람, 수준이 그죠? 한도 끝도 없어. 이용을 당해도 수준이 높은, 그런 정책적 싸움을 통해서, 전체주의로 나가는 그런 거라 그러면 그래도 덜 억울하지. 국민의 어떤 생활과는 동떨어진 거죠. 어떤 그런 걸 갖고, 정치적 어부지리를 얻으려고 하는 새끼들. 정신 차려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파시즘은,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 다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파시즘은 결코 그냥 20세기 초반에 유럽에서 일어났다, 이래 보면 절대 안 돼요. 지금도 파시즘이 일어난다니까, 여러분. 알게 모르게 지금 되어가고 있는 거대한 존재론의 전체에, 그죠? 우리를 기속시키려고 하는 그런 기존 질서의 힘에 기속시키려고 하는 모든 것들은 전부 다가 파시즘적인 거예요, 여러분. 자기도 모르게. 여러분. 그래서 바디우가 들레지의 존재론을 공격했던 거야. 레비나스가 하이데거의 존재론. 여기에는 또 다른 말을 할 수도 있는데, 오늘의 주제는 또 1위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에서 가장 큰 문제가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그죠? 모든 타자들을 존재의 일자관계에 묶어버린다는 거, 거기에 복속시켜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전체주의야. 이게 바로 또딸리떼야. 정치적 지도자는 이런 것들을 자기가 알고 또 동물적 정치적 본능을 가진 지도자는, 거죠, 그걸 이용합니다, 여러분. 봐라, 국가를 생각해라. 국가의 전체를 봐라. 지금이 그럴 때냐? 기존 질서의 힘을 복속시키는, 거기에서 배제된 타자는 죽어버려야 돼. 그런 존재자들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든 타자들의 관계를 존재론의 힘에 기속시키는, 그래서 하이데거의 존재론은 폭력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 레비나스. 그거와 유사하게도 바디우는 들레지의 그러한 존재론 역시도 이러한 혁명적 주체를, 그죠? 일상의 존재론에 일자에 묶어버리는, 그래서 잠재적 힘 역시도 베르그송의 잠재태에다가
니체의 힘을 집어넣은 이러한 변화 생성 차이의 존재론 역시도 들레지의 그 내면에는 하나의 목소리, 무수한 물방울을 묶을 수 있는 바다와 같은 대양, 다양한 존재자들을 하나의 아우성으로 묶을 수 있는 존재계, 다양한 사건들의 분리 접속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유일한 사건, 이런 것들은 자기도 모르게 지금 되어가고 있는 현 상태의 힘을 긍정하는, 현 상태의 부부와 권력을 긍정하는 그런 철학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 말. 그래서 거부하는 거예요. 이 정치 철학 쪽으로 오면 이제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될 수 있었다. 그죠? 그래서 바디우의 1997년도에 출간된 작품이 그죠? 존재의 외침인 거예요. 일자 전체의 외침에는 억압된 자들의 목소리가 숨어있다. 사건밖에 없는, 새로운 사건에 열려있는, 그 사건이 또 다른 사건으로 전개해가는, 그러나 주체는 언제나 그 사건의 진리에 그죠? 충실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형성된다. 이러한 주체의 충실도를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일자 전체로서의 존재론을 잠재적으로 역전될 초월성으로 이야기하는 들레즈의 철학 역시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그 목소리, 그죠? 근데 뭔가 이건 역시도 문제가 있어. 예도가 볼 때는 이건 역시도 바디우가 들레즈의 철학 전체를 보고 공격하는 건 아니야. 들레즈의 철학에는 또 다른 저항의 목소리가 숨어 있어, 그죠? 이런 면이 있다라는 거야. 우리는 그런 것들을 또 읽어야 돼. 그러니까 바디우의 이런 공격을 보고 들레즈는 뭐 보수적이고 안 돼, 이거 어림도 없는 이야기예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들레즈의 철학에는 엄청나게 많은 자본주의 사회의 욕망으로, 그 욕망의 어떤 그 무시무시한 그저 힘을 볼 수 있는, 그래서 그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노마드도 이야기하고요, 거기에 저항할 수 있는 것도 이야기하고. 그러나 바디우가 볼 때는 그런 부분들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뭔가 이런 철학은 기존 질서를 옹호할 수 있는 그런 사유가 숨어 있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반론입니다. 재밌었죠? 얘도 물러갑니다, 여러분. 건강한 하루 보내시고요. 벌써 주말이네, 그죠? 날씨가 조금 추운데 주말에는 풀린다고 합니다. 행복한 주말 보내십시오.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여건이 되시는 분 꼭 사막의 철학 예도TV를 후원해 주시고, 자발적 수업료겠죠, 그죠? 얘도 물러갑니다. 추스.